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발사체를 쐈는데요. 이제 북한은 더 이상 미국과의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봅니다. 이제 완전히 대립의 국면으로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싸움의 국면으로 몰고 가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한반도에 전쟁의 풍운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리면 신인교도 국방TV에서는 그 어느 매체에서도 또 관제 언론에서 보도해 드리지 않는 또는 분석할 수 없는 그런 군사 관련 분석을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반도 주변에 어마어마한 군사적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언론에서는 공개할 수 없는 또는 공개하지도 못하는 그리고 파악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을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알림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군사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긴급 분석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북한이 새로운 길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뭐 다 보셨죠? 북한이 원산 인근에서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북한이 4일 오전 9시 6분부터 27분까지 강원도 원산시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북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쏜 미사일의 종류와 재원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북한의 미사일이 70에서 200km를 비행했다고 밝히면서 단거리 미사일을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 발표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에 1년 6개월 만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17일 전이죠. 김정은이가 현장 지도를 했다고 하면서 단거리 발사체를 이제 현장 지도했다라고 한 게 벌써 이제 한 17일 됐는데, 그래서 이제는 김정은은 완전히 미국과의 대립 국면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결정을 그쪽으로 본 것 같아요. 자, 70에서 200km를 비행한 발사체를 쏘았다. 합참은 미사일이라고 하면 지금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발사체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도미사일 아니다, 이렇게 합참이 밝혔는데,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죠. 그런데 탄도미사일이 아니고 일반 재래식 무기다, 그러면은 이제 탄도미사일과는 다르게 뭐 군사 훈련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쪽으로 해서 합참이 북한의 퇴로를 좀 열어주는 게 아닌가, 저는 뭐 사실은 그렇게 봅니다. 굳이 합참이 먼저 나서서 탄도미사일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을까? 그것은 김정은의 퇴로를 열어주는 행위다. 왜?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주권 국가는 재래식 무기를 통한 군사 훈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합참이 먼저 김정은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 관계는 파탄날 지경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미북 관계는 이제는 다시 2017년 커피 작전 시즌 2의 상황으로 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미사일 어디서 쐈나요? 바로 강원도 원산의 호도반도입니다. 이 호도반도 미사일 실험장은 북한이 새로 개발한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의 성능 실험에 주로 사용하는 미사일 발사장입니다. 2014년 신형 방사포 발사 실험을 비롯해서 2015년과 17년 기간 중 방사포와 무수단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이 발사된 장소입니다. 주로 이제 방사포가 많이 발사가 되었던 장소예요. 그런데 무수단 미사일도 여기서 발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발사체가 여러 발을 발사한 것 중에 모든 것이 어떤 그 방사포 같은 그런 단거리 미사일이다, 단거리 발사체다,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발사체다 라고 규정하기에는 힘든 전례가 무수단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북한은 이제 전통적으로 조금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 같으면은 북한의 그 한반도를 가로질러서 사정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황해도 쪽에서
관통해서 한 400km, 500km를 비행을 시켰죠. 그런데 이제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을 이제 단거리로 발사할 때는 이 동해안 지역에서 발사를 해왔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 탄도미사일이 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탄도미사일이다 아니다는 속도 그리고 고도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는 속도와 고도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 정보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정거리가 70에서 200km니까 70km 같은 경우는 탄도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고 200km짜리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 미사일 또는 발사체를 쐈을까요? 첫 번째, 가장 이제 합참의 발표도 그렇고 가장 심증이 가는 것이 이제 KN-16 개량형입니다. 바로 KN-16이 뭐냐? 300mm 방사포입니다. 기존의 KN-09 방사포를 개량해서 사정거리를 연장시키고 그로나스 위성 항법 시스템 유도 장치를 추가해서 명중 정밀도를 향상시킨 방사포입니다. 20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1에서 3m 이내의 명중 오차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정확한 그 로켓입니다. 자, 이게 원래는 한 200km 가까이 날아갔는데 200km 가까이를 로켓이 날아가다 보니까 뭐 명중 정밀도라고는 있을 수가 없죠. 뭐 수 킬로나 이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유도 장치를 추가하고 그 유도 장치를 보충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글로나스 위성 항법 장치를 추가해서 그 글로나스 위성 항법 장치를 받아서 이제 자세 제어를 하고 위치 제어를 해서 명중 오차율을 무려 1에서 3m 이내에 어마어마한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북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위성 그 항법 시스템이 GPS죠. 그리고 중국은 베이두, 한자로는 북두죠. 그리고 러시아는 글로나스입니다. 이 러시아제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사격을 하는데 우리도 북한처럼 이 베이두나 글로나스를 제밍할 수 있는 장비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먼저 이렇게 300mm 방사포 같으면 사실은 미국하고는 관계가 없고 오직 우리 대한민국만 염두에 둔, 일본하고도 관계없어요. 오직 대한민국만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가 되겠습니다. 뭐 충남 계룡대 그리고 이제 충북 지역에 있는 우리 미사일 사령부 이런 곳들이 충분히 사정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미사일 사령부의 미사일 발사 진지 또는 계룡대의 육해공군 본부 뭐 이런 것들을 타격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체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쐈을까? 북한판 이스칸더입니다. 만약에 이걸 쐈다면 이것은 미국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게 러시아와 미국이 INF 즉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금지 조약을 폐기하게 된 결정적인 발사체가 바로 이 익스칸더입니다. 러시아의 익스칸더. 이게 이제 뭐냐면은 평창 올림픽 직전인 2018년 2월에 건군절 열병식에서 첫 선을 보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러시아제 익스칸더 미사일을 모방했으며 추정 사거리는 400에서 500km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편심 탄도 비행을 통해서 MD 회피가 가능합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 회피가 가능한 거예요. 편심 탄도 비행이 뭐냐? 탄도미사일은 쏘는 것에서부터 쏘면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거의 뭐 흡사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편심 탄도 비행은 이렇게 솟구쳤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더 꺾어요. 이렇게 탄도미사일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다가 꺾어서 다시 이렇게 꺾어서 다시 이렇게 하니까 여객하는 입장에서는 예상 경로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변칙 비행이다. 변칙 탄도 비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MD 체계를 뚫을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이거를 쐈다면 사실 이것도 사정거리가 한 400-5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하고 관계가 없어요. 일본하고도 관계없어요. 이건 오직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 미군 기지들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오산기지, 그리고 성주 사드기지, 뭐 또 평택, 캠프 험프리 이런 미군 기지들이 전부 사정거리에 놓이고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은 거의 전역이 이 익스칸더 미사일의
그 북한판 익스칸더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노출이 되는 그런 것이고, 이건 당연히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입니다. 이건 이제 미국이 봐줄 수가 없죠. 세 번째는 또 어떤 미사일 쐈을까? 금성 3호 지대함 미사일입니다. 이 사진인데요. 뭐 열병식 할 때 보셨을 겁니다. 도색 자체가 해군 도색이죠. 바로 러시아제 KH-35 미사일을 모방한 것으로 북한에서는 지난 2015년 처음 공개됐습니다. 시스키밍 능력과 최대 200km급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2017년 6월에 시험 발사에 김정은이 직접 참관했습니다. 자, 시스키밍이 뭐냐? 바로 이제 수평선이 있으면 해수면에 바싹 붙어서 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지대함이니까 군함을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군함은 바다에서 운행을 해야 되는 비행기가 아니기 때문에 해수면에 붙어서 운행하는 이동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평선이 있어요. 그래서 한 30여 킬로 넘으면 안 보입니다. 수평선 넘으면 안 보이죠. 지구가 둥그니까. 그래서 이 시스키밍, 즉 해수면에 바싹 붙어서 비행을 하면은 군함에서 한 30km 지점까지 오기 전까지는 군함에서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미사일이 오고 있는지 없는지. 그러다가 이제 30km 전방에 나타나면 군함에서 인지를 하겠죠. 그때 이제 요격 시스템을 가동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회피 기동을 하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변칙 기동을 하고 하는데, 그 우리 한국의 해성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하프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그런 것들을 북한이 2015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미사일 이 발사 실험을 했는데 김정은이가 직접 참관을 했고 잘한다라고 이제 칭찬을 했던 미사일인데, 만약에 이것을 발사했으면 지금 뭐 그 해상에서 그 여러 어떤 그 미군을 비롯한 여러 그 해상 세력들이, 해군들이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메리카함을 비롯해서 지금 북한 지역에 아메리카함 강습 상륙함을 가지고 와서 북한 지역에 상륙을 한다든지, 제가 지금 계속 보여드렸죠. 그리고 항공모함을 가지고 와서 뭐 북한을 어떤 타격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 텐데, 접근하면 쏘겠다. 그러니까 접근하지 마라. 아메리카함 같은 강습 상륙함,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같은 항공모함을 가지고 우리 레짐 체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작업하러 들어오면 격침시켜버리겠다. 이제 이런 어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서해 지역에 초계하고 있는 우리 해군 2함대 군함들이 굉장히 큰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왜 지금 발사를 했을까요? 바로 몇 시간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5월 3일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우리는 5월 4일이지만 미국은 아직 5월 3일이에요. 저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당연히 북한 문제를 협의했죠. 또 베네수엘라 문제를 또 협의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전화 통화를 1시간 정도 했는데 그 중에 북한 문제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백악관 세라 샌더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며칠 전에 정은이 다녀갔지? 뒤로 지저분한 짓 하면 알지? 지금 경제 제재 너희들하고 하고 있는 거 그거 더 쪼아버릴 거야. 하지 마. 라는 그런 이야기를 북한 관련해서 했을 겁니다. 베네수엘라 관련해서는 뭐 서로의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야기를 했을 테고, 북한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톡에서 김정은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사인을 줬죠. 그래서 아마도 의견 일치가 북한 관련해서는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이제는 참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결심을 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 이미 예견이 되었었죠.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죠.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즉 하노이 선언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 내용 설명하기 전에 이 북한 사람들 이야기 좀 한번 해야 되겠어요. 참 문장력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단이 그냥 하나의 문장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또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주로 문장을 길게 합니다. 도대체 내용이 뭔지 알 수 없게 만들어요. 문법이 아주 우리는 문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긴 게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이게 결론이죠.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뭘 하면? 우리에게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하나의 문단 같은 문장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재와 압박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애매하죠. 그냥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참 우리하고 문법 체계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면 새로운 길 가겠다. 이제 대화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정상회담을 싱가포르 이후에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했지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요. 아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거는 하노이 회담이 아니고 싱가포르 선언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가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트럼프하고 이제 말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가진 것입니다. 그때 김정은의 얼굴 보셨죠? 완전히 노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얻은 거 있었죠. 10여 조 원어치의 미국제 무기를 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 안보가 튼튼해지는 그런 뜻하지 않는 효과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도 안 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하나의 줄 시진핑은 이미 지금 고개 살짝 돌리고 있는 중이니까 이제 푸틴을 만나는 겁니다. 푸틴 만났더니 여기도 안 된다. 미국하고 입장 똑같다. 핵 확산, 비핵화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하고 입장 똑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왜? 인민들이 그리고 권력층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너무나 지금 힘들기 때문에 그 불만을 김정은에게 쏟아낼 겁니다. 그러면은 외부와의 갈등을 유발시켜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울 그런 국내 정치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지금 이제 미국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왜 지금이냐? 바로 유엔 북한 식량 보고서 발표 직후입니다. 유엔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통일부가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136만 톤이 식량이 부족해서 대기근 상황이 우려된다. 같은 동포로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국제사회와 함께 도와야 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관제 언론들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 관제 언론들 제가 이름 말 안 해도 어딘지 아시겠죠. 그런 언론에서 미국의 제재 영향이 컸을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식량이 부족해지고 한 1,000만 명 정도가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미국의 제재 영향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나쁘다라는 인식을 은근히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김정은이는 몰라도 북한 인민들이 영양실조 걸리고 굶어 죽고 하는 거 안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막 일으키려고 관제 언론들이 사실은 오늘 오전에 작업을 했죠. 뉴스 쭉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쏴버린 겁니다. 아마 관제 언론들 입을 딱 닫고 말 잘못했구나. 참 분위기 안 맞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북한 식량 관련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추가로 아이템을 만들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가만히 놔두면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김정은 이러면서 무엇을 노렸을까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인이죠. 북남 관계 개선을 원하면 니들이 똑바로 해. 북남 관계 개선하고 싶어서 죽잖아 지금. 미국이 뭐라고 하든 5월 8일 날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아마도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강경화 외무부 장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며칠 전에 어디 갔다 왔습니까? 강원도 고성
DMZ 관광한다고 하는 곳, 우리 8군단의 특공 병력들을 빼가지고 관광객 가이드를 삼아주고, 특공 병력들이 뭐 합니까? 전쟁이 발생하면은 북한 지역으로 침투해서 포병 화력 유도를 하는, 비트파고 포병 화력 유도하는 임무를 해야 되는데 훈련 하나도 못하게 하고 오직 관광객들 경호하게 하고 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해서 우리 포병 전력을 완전히 다운시켜버리는 이런 DMZ 관광하는 그 장소에 가서 참 엉뚱한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하고 싶어서 죽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을 갖다 주고 싶어 죽는 거죠. 미국만 어떻게 피할 수 있으면은 엄청나게 지금 퍼주고 싶은데 못 주고 지금 막 마음이 들썩들썩하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미국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돈, 쌀 가져와. 안 그러면은 계속 미사일 쏘고 해가지고 당신의 남조선에서의 국내 정치적 입장을 어렵게 만들겠다. 북한이 지금 이렇게 도발을 계속하고 하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지금의 여당이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겠죠. 지지도 떨어질 겁니다. 왜? 여태까지 2년 동안 한 게 뭡니까? 경제는 폭망했죠. 외교관계는 완전히 절단났죠. 국제적 위상은 뚝 떨어졌죠. 그래도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저는 대단한 착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북관계 잘했지 않느냐 이건데, 남북관계도 결국 도라미 탑을 대면은 잘했다라고 할 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미사일 쏘고 이제 다시 2년 전의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면은 너 내년도 선거해야 되는데 너희 여당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미사일 안 쏴주고 다시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쌀, 돈 갖고 와. 그럼 내가 안 할게. 안 그러면 계속해서 너희들 총선에서 이렇게 만들어버릴 거야. 라는 협박의 신호탄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과 체결했던 9.19 군사합의, 아주 독소조항이 많은 9.19 군사합의죠. 이거 이제 파기해야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한미연합훈련 전면 복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북군사합의 9.19 합의에서 합의된 것을 실행상하는 것을 복원시켜야 됩니다. 해안 철책선 다시 막아야 됩니다. DMZ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찰비행 실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찰비행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비행금지선 없애야 됩니다. 포병훈련 전방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킬체인, KAMD, 대량 응징보복, 자산, 체계 복원시키고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제 한반도에서 더 이상 평화는 없다라는 김정은의 신호탄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가 아니라면, 그들이 하수인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정부라면 이 선택을 이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반도에 이제 2017년과 같은 제2의 코피 작전 분위기가 강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계속 시시각각 변하는 군사 움직임, 특히 미국의 군사 움직임, 우리 언론에서는 파악할 수도 없고 또 파악한다 하더라도 알려주지도 않는, 분석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로 제가 계속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 구독, 알림 눌러주십시오. 확실하게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데일리 디베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